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지난 주말 배가 아파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장염이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뭔가 복부팽만과 더불어 배꼽 안쪽을 뜨거운 칼로 주기적으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났습니다. 특히 누우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앉아 있었습니다. 심할 땐 숨도 못 쉬는 것처럼 아파서 이러다가 원룸에서 혼자 쓰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응급실을 갈까 했는데 돈이 아깝고 더 귀찮아질까 싶어서 참았습니다. 새벽까지 버티다가 월요일에 연차를 내고 병원을 가서 각종 검사를 받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히 하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다행히도 며칠 지나고 나니 괜찮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통에 몸부림치며 고생하다 보니 결혼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렇게 아플 때 제 고통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저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챗GPT랑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나이가 들어 약해지고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도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늦기 전에 얼른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쿠팡 파트너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을 비롯해서 몇 개의 영상 설명란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올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대해 얘기하는 영상이 아닌데도 영상에 유료 광고 표시를 달아야 하고 대가성 문구까지 글에 맨 앞에 달아야 하니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구독자 10,000명이 넘어가면 링크랑 대가성 문구가 조금 더 간단해지는데 아직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영상 시청에 방해가 된다면 말씀해주세요. 지우거나 몇몇 영상에만 남기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24시간 내에 다른 물품을 구매해도 된다고 하니 잘 부탁드립니다. 벌써 한 분이 구매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유튜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체기가 올 때마다 끊임없이 현타가 오거든요. 아마 수익은 소소할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스카이피플과 골드스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매일 저녁 어플을 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매칭 요청 메시지를 보냈죠. 수십 명에게 무표정으로 메시지를 복붙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할 때 설레는 감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여자를 만나기엔 이 방법이 제일 익숙하니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버릴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해서 총 5건의 매칭이 있었고 만나지 않았던 분은 2분입니다. 만나지 않은 한 분은 32살 연세대를 나온 회사원이었는데 어디 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울 남쪽이요. 자기소개에 나와 있는데 못 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약속 장소를 정할까 해서 여쭤봤어요. 구역까지 자세히 가르쳐드리고 싶진 않네요. 테슬라랑 엔비디아에 투자했는데 조금 벌긴 했지만 제가 팔았는데 또 오른 거 있죠. 4월이 떨어졌을 때 어쩌고. 벌써 약간의 까칠함과 마이웨이가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들도 다 받아주고 만남까지 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저의 이야기에는 반응하지 않고 자기 투자한 얘기만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상대방이 저한테도 관심을 가져주길 원하기 때문에 적당히 재테크 얘기를 받아주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한 분, 만나지 않았던 분은 38살 대기업 회사원이었습니다. 어플 사진으로는 정말 귀여워서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번호를 받은 후 카톡 프로필을 열었는데 어플에 있는 사진은 하나도 없고 한 20kg 정도 살찐 사진들만 있더라고요. 어플 사진이 되게 오래된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인사까지는 나누었는데 카톡을 보니 도저히 만남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도 매너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약속까지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만남에 저의 에너지를 쏟기 싫더라고요. 고민 끝에 땡땡님 생각해봤는데 죄송하지만 만남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과의 뜻으로 이거 보내드려요. 기분 나쁘시다면 죄송합니다. 매칭을 요청할 때 저만 돈을 쓰기는 했고 약속을 정한 것도 아니었지만 13,000원짜리 기프티콘을 보내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자분은 글쎄요. 저도 이걸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연어 씨를 만나고 싶진 않았거든요.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기프티콘 받는 걸 거절하지는 않으셔서 그냥 놔뒀습니다. 한 2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기프티콘을 보내면서 사과했고 연어씨, 어플에서 보기 드문 정말 진중한 분이시네요. 혹시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신다면 꼭 연락주세요. 상대방이 이렇게 좋게 생각해준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네요. 같은 말을 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구나. 경험치가 더 쌓였습니다. 어플을 했던 지난 몇 년을 생각해보면 저는 원래는 불나방이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아닌 거 빼고는 무조건 달려들었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순수함을 잃은 효율을 중시하는 늙은 여우가 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게시판 등을 보면 나이 많은 남자들이 간을 보고 직진하지 않는다고 여우 같다고 여자들이 싫어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맞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났던 분은 세 분입니다. 첫 번째 분은 89년생 서울대 나온 공무원이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서로 이성적으로 끌리지는 않는다고 쿨하게 얘기하고 왜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는지 서로의 단점을 이야기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대 때는 인기가 많았는데 30대 되니까 남자들이 자꾸만 떠나가요. 눈을 많이 낮췄는데도 힘들어요. 저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읽지 못해요. 말해줘야 알아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녀는 거의 모든 제 이야기에 저는 이러면서 자기 얘기만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답답했죠. 근데 이건 뭐 상대방이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으니까 호불호 영역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상대방의 외모를 많이 봐서 눈이 높아서 못 간 것 같다고 그 자리에서 반성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서로 눈을 낮춰보자는 다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분은 93년생 인천에 사는 중소기업 회사원이었습니다. 근데 연어님 죄송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약속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3주 동안 2번이나 약속 전날에 파토를 냈습니다. 그래도 카톡 대화하는 결도 비슷했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몸매였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싶었죠. 저는 땡땡님이 저에게 시간 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나아지면 꼭 연락주세요. 여자분이 이 말에 감동해서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네요. 여자분이 그쪽 동네에서 만나는 걸 원하셔서 평일에 빨간 버스 타고 부천까지 갔는데 연어님 정말 자상한 사람 같아요. 라는 말까지는 들었지만 소개팅 분위기는 웃는 표정을 거의 못 받고 정말 어색했습니다. 저도 일, 취미 등등 대화 주제를 이것저것 던져봤지만 글쎄요. 집에선 그냥 누워있어요. 회사에선 그냥 사무 일해요. 단답으로 계속 와서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를 보기보단 계속 땅바닥만 보면서 얘기하길래 저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1시간 정도 만난 다음 집으로 돌아가며 다음에는 차 가지고 올 테니까 교회 빵집 같이 가자고 약속했지만 좋은 분이시라 한 번 더 만날까도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좋은 분 만나세요. 라고 카톡이 와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라는 말에 그녀의 기분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겠죠.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보려 노력해도 제가 도무지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저런 도저히라는 표현을 썼나 봅니다. 몸매가 좋은 분이고 집순이라 성향이 비슷할 것 같았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칭이 없고 결정사 등록을 2달째 망설이고 있습니다. 결정사 만족도가 정말 낮았고 매니저의 입김으로 의미 없는 만남을 했던 기억이 많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올해 안에 재가입은 하겠지만 별로 내키지는 않습니다. 지칠 것 같고 현타만 더 올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느 하루는 회사에서 여자 선배가 얘기를 걸더라고요. 요즘 연어 씨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예전엔 밝았는데 말야. 참고로 이 여자분은 저보다 5살이 많은데 나이트에서 8살 연하 고졸 생산직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죠.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고 저와는 달리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요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연어 씨의 성 정체성이 뭔지 생각해봐. XXY도 있고 호르몬 수용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동전 앞뒷면처럼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야.
연어 씨가 여자 고르고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 실제로는 성 정체성이 다르니까 무의식적으로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 거지. 분석해준 건 고맙긴 한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채로 나이가 드니 회사에서도 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나 봅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결혼 못한 게 죄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듣다 보니 스카이피플에서 매칭했던 한 여자분이 떠오르네요. 오늘도 가볍게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37살, 이대 나온 특수학교 교사예요. 항상 밝게 웃고 분위기를 편하게 만드는 성격이라 만나면 즐거우실 거예요. 진지하게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저의 애교에 한번 빠져보세요. 벚꽃나무 아래 몸매가 드러나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웃상에 다리가 길고 몸매가 진짜 좋더라고요. 키는 167 정도였습니다. 바로 매칭 요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밝게 웃으시는 모습이 제 이상형이시라 용기 내서 연락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어플로 하루에 1명, 많게는 10명까지 보내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일주일에 1명 될까 말까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다행히도 저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어라고 합니다. 수락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네, 땡땡님 괜찮으시면 한번 시간 맞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좋아요. 이번 주말 지나고 괜찮으실까요? 어플을 하면 약속 잡을 때부터 긴장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무난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그녀의 집 근처인 신사역 파스타집에서 한 20분 정도 일찍 와서 앉아 있었고 안녕하세요.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그녀가 앉았습니다. 오, 사진보다 훨씬 더 괜찮은 엄청 예쁜 미녀가 나왔습니다. 절 보자마자 바로 웃어주네요. 최근에 헤어졌던 사람이랑 비슷하게 늘씬하고 잘 웃는 스타일인데 상체 및 하체 통통한 정도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수영과 웨이트를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힙업된 정도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까진 바라지 않았는데 보자마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피로가 가시고 정신이 맑아졌죠. 일 끝나고 바로 오시느라 배고프시죠? 뭐 먹을까요? 메뉴 같이 보면서 고르실까요? 탁자에 있는 주문 패드를 보더니 갑자기 김연어 회장님, 메뉴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크크.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패드를 들더니 메뉴를 손으로 가리킵니다. 제가 쳐다보니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양파를 조금 오므렸는데 그 덕분에 가슴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에템, 그래. 그럼 한번 설명해 보거라. 저도 장난스럽게 받아쳤습니다. 그럼 이거 스튜랑 리조또 먹을까요? 와, 딱 제가 고르려고 하던 메뉴예요. 좋아요. 그렇게 하하호호 웃으며 주문을 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대학교 때 무명 배우도 하고 기획사에 포트폴리오도 내면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찮게 특수교육 과목을 들었는데 관심이 생겨서 진로를 바꿨어요. 어쩐지 표정도 다양하고 얼굴 근육을 잘 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배우를 준비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유형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외국 사례들도 찾아가며 개개인별로 지도해요. 조그만 일에도 칭찬하고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학생들을 대하려 하죠. 학생들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녀가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땐 굉장히 힘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 모습이 되게 지적으로 느껴져서 더 호감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스타일도 정말 좋으시고 지적이시고 어플에서 인기가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저를 선택해 주셨죠? 약간 장난식으로 물어보니 오케이는 정말 많이 오지만 진중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서 몇 달째 선택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연어 씨가 눈에 띄었어요. 자기소개도 진중하고 저랑 닮은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인상을 좋아하는데 연어님은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요. 어쩜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상대방이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니 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들을 대할 때 조그만 것도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한다고 했고 그게 아이들의 자존감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음악, 재테크 등 공통점이 있을 때마다 저도 피아노 좋아해요. 남자 중에 악기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피아노 치는 남자 너무 매력 있어요. 크크. 여자친구한테 쳐준 적 있어요? 우와, 들어보고 싶다. 저는 자주 가족을 보는 편이고 이게 중요한데 연어 씨도 그렇다니 좋네요. 와, 배달한다고요? 엄청 부지런하게 사시네요. 저도 그런 거 잘할 수 있는데 크크. 커플로 해도 재미있겠어요. 저에 대한 호감의 말을 섞어가며 칭찬을 해주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연이은 실패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였는데 그녀가 계속 멋있다, 성실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저를 구름 위로 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남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칭찬에 약합니다. 아참, 배달 알바를 한다는 말을 저는 소개팅에서 하는 편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없어 보이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던데 저를 숨겨봤자 나중에 다 들통나기 때문에 그동안은 진실되게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조금 있어 보이는 생활 루틴을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좋았습니다. 제가 허세 있는 사람, 염세적인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연어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서 좋네요. 이런 말도 참 듣기 좋았습니다. 소개팅을 하면 보통은 음식점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나서 카페에 가거든요. 근데 이 여자랑은 음식점에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2시간이나 대화했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했었죠. 옆에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학교, 회사, 가족, 친구, 취미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습니다. 만난 지 3시간째 대화가 끊기진 않았지만 다음 만남을 위해 먼저 저희 오늘은 가볼까요? 라고 하자 그 여자는 엥? 벌써요? 어머, 지금 10시예요? 깜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어요. 좋아요. 크크. 뭐 먹으면 좋을까요? 아까 회 좋아한다고 하셨으니 횟집 가볼까요? 좋아요. 와, 맛있겠다. 네, 그러면 오늘은 가보시죠. 네, 다음에 또 얘기하면 되니까요. 초롱초롱하게 저를 쳐다보는 그녀. 이미 제 마음은 애프터 장소로 가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횟집이 어디더라? 이자카야가 좋을까? 아니면 참치집이 좋을까? 상상을 하며 지하철역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잘 들어가세요. 네, 연락드릴게요. 잘 들어가세요. 네. 어떻게 이런 매력적인 사람을 만난 건지 오케이를 보내길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하며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11시 정도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땡땡님, 무사히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편한 분위기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네요. 그녀는 저의 많은 점을 칭찬해 주었고 공통점도 많다고 해줬습니다.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이런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그날 카톡을 읽지 않았고 그 다음날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카톡을 읽었지만 답장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적어도 좋은 사람 만나라 정도의 연락은 해주지 않나요?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 기억이 강렬해서 그런지 이렇게 연락이 없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번에도 헤어진 뒤에 제 카톡에 갑자기 잠수를 탔던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도 선생님이었네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소개팅을 복귀해 봤습니다. 리조또를 먹을 때 조개 껍데기가 씹혔는데 입을 안 가리고 손으로 꺼냈던 게 잘못이었을까? 내가 너무 신나서 그녀의 감정을 잘 캐치하지 못하고 내 얘기만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못생겼거나 몸매가 안 좋아서 식은 걸까? 호감이 아예 없었지만 기분이나 맞춰주자 마음 먹었던 것인데 내가 착각을 한 걸까? 등등.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녀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었기에 혼자 원인을 상상하고 침울해할 뿐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못났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존감이 더 떨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만났을 때 그녀가 네, 다음에 또 보고 많이 대화해요. 크크.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름이 조금 돋았습니다. 역시 사람 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분위기라고 할지라도 그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소개팅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매력을 어필해야 한다는 것을 오랜만에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의 성격도 외모도 마음에 드니까 놓치기 싫었습니다. 이 단계만 넘어가면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끝난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잘 되었던 경험도 있거든요. 땡땡님과의 만남이 저는 너무 즐거웠는데 땡땡님은 아니셨나봐요. 혹시 제가 매너 없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사과할게요. 땡땡님을 다시 한번 뵙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괜찮으시다면 시간 한번 더 내주시겠어요? 요약하자면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읽었지만 답장은 없었죠. 이렇게 끝났나 보다 아쉬워했고 잊었는데 한 일주일 뒤 연어님, 이렇게 카톡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땐 일이 많다 보니 연락할 타이밍을 놓쳤네요. 전혀 매너 없지 않으셨고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한 번 더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 보내요. 크크.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낸 건지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일주일 동안 저에 대해 고민하다가 마음을 정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해요 땡땡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삼성동에 땡땡 횟집 있는데 거기 괜찮대요. 하지만 저의 이 말에 그녀는 일주일 동안 답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녀와의 관계는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왜 저한테 늦은 답장을 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마음은 치유해 주었지만 저의 마음에는 상처를 냈네요. 아쉬웠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다고 느꼈지만 그건 아마도 제 기분이 좋아서 그랬을 확률이 큽니다. 예쁘고 대화가 잘 통한다고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그녀가 하고 싶고 듣고 싶은 대화, 심쿵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더 집중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녀도 제 앞에서는 망설였지만 망설이지 않고 직진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